극에 수배된 여성과 남성,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만약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도 완벽한 자신의 모습에 물속에 비친 자신에게마저 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들? 물론 이 설명들도 틀린 건 아니지만 도입부에 보셨던 끔찍한 뉴스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누구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어쩌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그저 뽐내기 좋아하고 자기애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나르시시즘은 엄연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이며 흔히들 알고 있는 왕자병, 공주병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주변에 저렇게 끔찍한 사람은 없어. TV에만 나오는 이야기겠지 라고요. 예시로 연인들끼리 장난치듯 나니까 너 만나지 누가 만나주냐 라는 말도 서로의 애정 표현 섞인 장난이 아닌 나르시시스트들은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고 이용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관심도 없으며 왜곡된 진실로 여러분들을 속이려 들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71살 이모 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남을 이용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활용해 왜곡된 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또 현실 감각을 무뎌지게 해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하여금 나르시스트의 말들이 맞게끔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하다 보면 타인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르시스트 본인들의 가치들은 남들과는 다른 좀 더 우월한 존재임을 어필하여 가치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존감의 하락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옳고 너희들은 너무 무지해. 그러니 내 말에 따라. 라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내 말 듣고 잘못된 적이 있어? 라든지 나니까 이해해주는 거지 라는 가스라이팅과 함께 조금 더 논쟁이 심해지면 극단적이며 폭력적인 성향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입부에 보셨듯이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정 나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생 나이부터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꽤나 많은 나이대에서도 보이듯이 우리 주위에도 10명 중 2명이라는 꽤나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내 주위에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실제로도 많은 이들이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주위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을 하며 나는 우월하니 너에게 충고를 해준다라는 느낌의 말을 한다든지,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라는 말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는 사람, 너 친구들이랑 너무 자주 안 만났으면 좋겠어, 매번 이렇게 피곤해하잖아 라는 말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서 고립시키려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나르시스트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최우선 목표는 남에게 자신을 인정받겠다는 생각이죠. 물론 보통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최우선순위가 남의 인정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나에 대한 주제, 내가 만들어낸 성과, 내 사회적 위치, 내 외모만을 놓고 이야기하며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될 경우 그냥 무관심 혹은 자신이 이야기가 주체가 되게끔 다시금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오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르시스트들에게 있어 타인은 그저 관계에 있어 도구일 뿐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신보다 미개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하거나 격려해주지 않으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 말 들었어야지 등의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르시스트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일상이며 자신의 가치와 외모를 과대평가합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인 양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자신의 사진을 포토샵 처리하여 SNS상에 올려놓고는 그 사진의 모습이 자신의 실제 모습인 양 알고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조금만 자세히 상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르시스트들을 금방 구별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의 친구, 직장 동료, 가족이 나르시스트라면 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사라는 곳에서 나르시스트를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팀 프로젝트의 성과를 팀이 아닌 자신의 성과로 과장하며 상사에게 자신만의 공헌으로 부각시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 과정, 각각의 기여도를 기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며 감정에 앞서 행동하므로 논리적이지 못하며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 혹은 메모해 놓았다가 나르시스트들이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은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쉽던데 넌 그것도 못해? 라는 식의 말을 하며 말이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나를 폄하하는 말을 한다면 그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가 부러워서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또한 그들은 비판에 매우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들은 자신은 남들과는 다른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실수한 적이 없으며 항상 문제는 남들이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새치기를 하며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면 자신은 원래 이곳에 있었다. 너가 제대로 본 것이 맞냐? 등의 말을 하며 현실을 왜곡시키려고도 하고 말이죠. 그렇기에 그들과 논쟁이 벌어질 경우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판단으로 비판보다는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개입으로 중재자를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을 고쳐보려 노력하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그들을 고쳐보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멀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주위에 나르시스트를 인지하고 그들에게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좀 더 나은 대처를 통해 나은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동뚜였습니다.